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일정이 있어서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을 좀 같이 한번 보시죠. 가격이 현재 600원 초반대까지 좀 밀린 것 같아요. 620원 언저리까지 밀렸습니다. 강한 반등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을 넘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급등 뒤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와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죠.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또 밀리면 지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소송이 마무리될 것 같다가 아직 소식이 들려오지 않다 보니 가격이 빠지는 부분 당연한 부분이에요.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빠지겠죠. 제가 언급드렸지만 소송이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가 않으면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도 똑같아요. 자,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고 나옵니다. 마지막에 기대감으로 먼저 오른 다음에 그럼 기대감이 반영이 되죠? 그럼 떨어져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한번 숫자가 찍히면 실적이 찍히면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상승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승을 쭉 하게 되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는 애는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늘 상승했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물량 소화하고 상승하고 다시 물량 소화하고 상승하고 이게 큰 그림에서 3년, 4년 올라가는 건 1년 미만 다시 3년, 4년, 5년 올라가는 건 1년 이 그림으로 삼성전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자, 리플은 좀 다른 모습이겠죠. 소송으로 눌려있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이 오게 되면 진짜 찐. 삼성전자의 30년의 상승은 비교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정말 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는 대한민국 돈으로 20경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잠자고 있는 은행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도 1경 원이 넘어갑니다. 환율이 뛰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 커졌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리플의 가치를 확인하셨다면 정리를 해왔어요. 현재는 소송 기대감으로 오른 것, 소송이 딜레이 되거나 미루어지거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꺾여지겠죠. 그러다가 소송 마무리 소식이 오면 다시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에서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은 다 짜놓고 미래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통화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방송 초기에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의 시스템과 그리고 양적 완화에 비롯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 다음 세상이 바로 CBDC이다. 그리고 도매와 소매 그리고 대량 경제의 생산 경제가 끝나가고 이제 블록체인과 공유 경제의 완성인 블록체인과 메타가 시작되는 그 부분. 노다지는 메타와 우주이다. 우주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메타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이미 조금 있으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면 그 뒤에 있는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암에 걸렸는데 예를 들면은 암에 걸렸는데 어떤 피부 암에 걸렸는데 또는 연고만 바르고 있어요. 본질적인 건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아예 바꿔야 되는데 현상에 집중하면 뒤에 있는 원인과 본질과 이면에 있는 통찰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에 집중하게 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1,000원까지 올라가면 좀 마음이 좋겠죠. 그쵸? 사실 좀 힘들죠. 그런데 떨어지죠? 그럼 기계적으로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본인이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때 저는 지금 떨어지면 매직 기회를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것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본업에 집중하며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매크로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있죠. 이때는 늘 지난 100여 년의 역사에서 항상 기회였음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크로가 흔들거리는 것에 대비해서 코인 시장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어요. 즉 미리 먼저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죠. 자, 매크로가 더 빠지면 당연히 코인 시장도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빠지더라도 지금부터는 정말 싼 가격대에 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격 사실 1,000원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갔으면 좋겠죠. 그쵸? 자, 저는 사실 올라가건 내려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 목표가 아니고요. 10,000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10만 원 최소 이상 가야 되겠죠.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50, 100만 원. 제가 죽을 때까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죠. 나중에는 100만 분의 1까지 쪼개서 100만 분의 1까지 쪼갤 필요는 없겠지만 100만 분의 1까지 쪼개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는 쪼개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산으로서 해지해 놓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독립을 하여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노예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탈출을 해서 자기에게 온전히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소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코인 시장에 진짜 투자하는 질적인 또한 이유입니다. 전 미국 하원은 후보가 XRP 더 사고 싶다. SEC에 승소하면 급등 전망. 다 알고 있죠? 승소하면 합의가 나오면 당연히 물량 소화하고 더 가겠죠. 그러나 딜레이 되면 지금처럼 꺾여 나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한 부분이고요. 자, 곡스타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스타에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더 매집하고 싶다. 이어서 그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XRP,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는 급등할 것. 만약 리플과 증권거래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부흥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질질 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과 약간 바뀌어진 내용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부분과 이 법원에 나오는 부분은 늘 뒤바뀌어지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를 좀 지치게 만드는 거죠. 포브스, 미국 암호화폐 언망장자 7인에서 4인으로 줄었다. 약세장 영향이다. 그래서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41위, 그리고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382위, 자,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388위로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비트코인에 초기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 마운트코스의 설립자이자 리플 공동 설립자인 제드 맥켈러, 그리고 올해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다. 자, 약세장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던 그게 핵심입니다. 22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디지털 유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필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22 총재가 프랑크푸르트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 유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디지털 유로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추가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로 설계되었지만 발행 주체인 중앙은행은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자, 미디어를 통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G캐시를 통해서 투명과 방패를 통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할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과 비슷할 겁니다. 다만 중앙 집중적이 좀 더 되겠죠. 왜? 중앙은행의 개인 계정을 통한 그런 부분이 연동이 되고 소매형과 도매형으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BIS를 통해서,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의 보고서를 통해서, 자, 달러 인덱스,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그리고 BIS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스위스 프랑, 스위스, 이런 스웨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이 돼 왔습니다. 도매형, 거액결제형 CBDC와 소매형 CBDC. 거액결제는 이미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소매형에서 과연 어떻게 세금이 공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집중되는 부분이겠죠. 이미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까지 그 부양책을 위해서 이미 CBDC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이 현재 질적 완화를 넘어서게 되었죠. 실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돈값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돈 가치는 갖고 있으면 바로 손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질적 완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5만원권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일반 대중들이 5만원권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서 돌지가 않죠. 시중 유통 승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5만원권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통화를 매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매겨버린다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게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로 바로 금융권에 있는 부분으로 바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대중에 대한 통제가 직접적인 세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쉽죠? 외신, 러시아, 중국 무역의 CBDC 활용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 브릭스, 인도를 포함해서 이들 나라가 상당히 많이 지금 연결 구도와 교착력이 커지고 있죠. 그쵸? G20을 넘어서 G7 그리고 브릭스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세계가 G1에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가 되었어요. G1, 강력한 G1이 빠개지니 당연히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중국 무역에 CBDC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내년까지 자체 중앙은행 발행 CBDC 디지털 루블을 중국과의 무역 결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루블화는 현재 은행 간 결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트 자금은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간차로 두겠지만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계속 언급드려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 인도, 남미, 아세안, 호주 전부 다 연결됩니다. 시차를 두고 디지털의 세상으로 연결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다.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의 투자를 통해서 리플과 XRP의 투자를 통해서 가장 최정점의 끝판왕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판왕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고 중기까지 많이 힘든 거죠.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진짜 실력자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겠죠. 전 세계 디지털의 혈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4개국과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 중국에서 4개국과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에요. 중국이 4개국 20개 은행과 국제무역 등 결산 업무에서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국제결제은행 이노베이션, 허브홍콩센터, 홍콩금융관리국, 태국중앙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가 공동 발표했다. 8월 15일부터 9월 23일 기간 진행됐고 160여회 거래 테스트 중 CBDC 총액은 약 160억 원, 거래 총액은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이제 테스팅을 하고 시장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인프라가 깔려 나가고 있다. 자, 그런데 파월, 미국 CBDC 익명 아닐 것. 제롬 파월 미국 영준 의장은 금융 디지털화 관련 토론에서 CBDC가 익명이 아닐 것. 자, GCash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미 또 한 번 언급드립니다. 자, 러시아 EB22하고 같은 얘기죠. 투명과 방패. 자, 제로 놀리지.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투명과 방패를 통해서 CBDC가 확장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익명이 아닐 것. 자, 통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구는 익명이겠고 그 부분은 이제 시차를 두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제롬 파월 디지털 달러 CBDC 관련 정책 기술적 우려 검토 중. 우리는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관련 정책과 기술적 우려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분간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CBDC 진행 전 의회 승인과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 자, 겉으로는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속으로는 이미 인프라가 다 집행이 되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2008년 전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은 준비 중에 있었다. 제로금리가 나왔다는 건 이미 디지털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로금리라고 한다면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다. 유럽 중앙은행 또한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다. 금리가 0이면 민영은행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겠죠. 그 한 가지 핵심 바로 그 본질을 짚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CBDC에 관련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에 ISO 2002와 그리고 스위프트 2.0과 엑센추어와 BIS와 월드뱅크와 IMF와 ECB와 미국 중앙은행과 전세계 중앙은행은 이미 준비가 돼 가고 있다. 이거를 전세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5천만 명 친다면 과연 5천만 명 중에서 몇 프로나 이 세상을 인지하고 있을 거야. 블록체인과 NFT와 토큰과 그리고 공유경제와 통화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 안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세상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현재와 미래의 나의 바로 부의 위치를 바로 바꾸게 되는 가늠하게 되는 위치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가 된다면 지금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정말 가난해지는, 어디 기업체건 상관없어요. 어디 좋은 기업을 다닌다? 어디 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산으로서 해치가 돼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캐시카우를 창출할 줄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분. 고소득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고소득만으로도 연봉 10억, 20억 중요해요. 그러나 10억, 20억을 벌어도 이거를 불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가난해지는 건 똑같다. 계속 반복된다. 결국 연봉을, 자, 5천만 원이건 6천만 원이건 4천만 원이건 1억이건 그 이상이건 2억이건 이 소득을 벌어들이면, 자, 이거를 소비할 건 소비하고 꼭 재테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자, 재테크가 자금이 불어나요. 이제 불어나요. 억대로. 100만 원대, 1000만 원대, 억대로 10억대. 이 붙는 가속도는 이제 캐시카우, 연봉을 벌어들이는 속도보다는 상대가 되지 않다. 처음에는 눈덩이처럼 작지만 나중에는 눈사람처럼 커집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부분이다. 항상 인지하시고요. 자식들에게도. 평생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연봉, 월 소득과 재테크의 능력은 늘 같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